반갑습니다. 투자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엔토홍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대한민국 1세대 로드숍의 자존심이죠. 바로 미샤를 만든 회사, 에이블 CNC의 정말 극적인 컴백 스토리입니다. 한때는 과거의 영광이 되고 또 생존의 기로에 섰던 이 기업이 어떻게 다시 날아오르고 있는지 그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이 제품 다들 아시죠? 미샤의 상징이자 K-뷰티의 아이콘, 바로 그 유명한 비비크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팔린 개수만 해도 무려 1억 3천만 개가 넘어요. 이건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나 강력한, 히어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 회사는 모든 걸 걸고 위험한 도박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 성공적인 제품 뒤에 숨겨진 회사의 위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지문입니다. 네, 미샤 비비크림의 이런 화려한 명성 뒤편에서는요, 정작 이 제품을 만든 에이블 CNC의 핵심 사업 모델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전설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한때 전국의 매장이 700개가 넘었어요. K-뷰티 트렌드를 이끌던 그야말로 영광의 시절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매출이 있든 없든 계속 돈만 나가는 높은 고정비용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에이블 CNC가 정말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의 뿌리, 그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을 과감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로드숍의 신화. 이 DNA를 스스로 제거하는 말 그대로 모든 걸 건 도박이었어요. 수백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고 아마존과 틱톡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정글에서 살아남기를 택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담한 결정 아니었나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변화가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4년 10월에 비비크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바로 다음 해인 2025년 7월, 미국 시장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바이럴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마침내 국내 직영점과 면세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과감한 승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K-뷰티의 최대 격전지인 바로 미국 시장에서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엄청난 돈을 써서 광고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래퍼 카디비 같은 글로벌 탑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자기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미샤 비비크림을 극찬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입소문이 미국 시장에서 미샤를 재발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아, 근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왜 하필 틱톡에서 이게 터졌을까요? 생각해보면 비비크림은 바르기 전과 후의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제품이잖아요. 짧은 영상으로 그 즉각적인 효과를 딱 보여줘야 하는 틱톡의 속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와, 저거 뭐야? 하면서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플러스 9,528%. 2025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틱톡 시장 매출이 단년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폭발한 거예요.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40억 원대에 머물던 북미 분기 매출이 바이럴이 터진 3분기에는 무려 110억 원으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이제 북미 시장은 에이블 CNC에게 선택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새로운 사업 구조가 미래의 이익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익 레버리지라는 개념인데요.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고정 지출을 싹 줄여놓은 상태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매출 대부분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전 모델에서는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도 매장 월세랑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디지털 모델은 매출이 일어날 때만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 같은 변동비가 나갑니다. 몸집이 훨씬 가볍고 효율적인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끝냈다는 것. 정리하면 딱 이 3단계 전략이 바로 에이블 CNC의 반전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국내에서 나가는 돈을 꽉 잡고, 둘째, 해외에서 가벼운 몸으로 돈을 벌어들이면, 그 결과 셋째,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2026년 이후 에이블 CNC의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이 멋진 성공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 요소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딱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금의 해외 성장세가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둘째, 구조 조정을 마친 후에 이익률이 얼마나 빠르게 좋아질까? 그리고 셋째, 미국의 성공 공식을 유럽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3가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위대한 컴백 스토리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에이블 CNC가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나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 디지털 뷰티 시장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정말 수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말 그대로 전쟁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투자했던 중국 채권과 관련된 금융 손실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로드 슈베의 신화에서 한때는 생존을 걱정하던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에이블 CNC. 과연 이들의 반란은 K뷰티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